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또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흐름 가운데서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2차 전지는 정말 제대로 된 바닥이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잘 갔던 종목군들은 팔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조선, 전력섭이 못 잡으신 분들은 약간 조정 나오니까 접근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어떤 식의 시작을 나타낼 것인가. 오늘이 우리가 그 부분을 모르고 대응을 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쪽으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쏠려있지가 않은 상태인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시장이 오늘장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될 거는 오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2기 행정부가 오늘 출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도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좋았던 반도체라든지 또 오늘 막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또 조용했다가 개별적인 재료 있으면 붙어버리는 이제 바이오처럼 대형 섹터들 가운데서도 안에서 선별적으로 움직일 만큼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기도 하죠. 오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뉴욕 증시가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봐야 되는데 미 증시가 이제 휴장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좀 난해한 측면들이 이제 접목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힌트들이 몇 가지가 있죠. 특히나 수급적으로도 힌트들이 좀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 나온 얘기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 포인트를 놓고 보자라면은 먼저 행정명령입니다. 지금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키워드들이 많이 잡혀 나가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제 강조했던 내용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지점들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정도까지 와버렸거든요. 근데 이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랑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 미국은 추진하려고 들면은 상당히 좀 러프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럼 그랬을 때 이제 트럼프 특히나 1기와의 큰 차이점이 1기 때도 비슷한 스탠스는 취했는데 1기에서는 공화당 내부 인사들의 지지를 많이 못 받았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좀 탄력도가 적었다라면 지금은 그런 인사들이 없거든요. 오히려 친 트럼프인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이런 움직임 속에서 과연 진행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키워드를 좀 찾아보면요. 일단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크게는 산업으로는 두 가지 정도 짚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이전 정부의 규제들,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로봇이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우주항공도 보면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번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1년에 5회 정도로 좀 압축해서 제한을 걸었습니다. 5회 정도 테스트했으면 그만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더 늘어나겠다. 25회까지 늘리겠다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우주항공에서도 그럼 앞으로 테스트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더 많은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 이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로봇이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특히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제한적이었는데 이 또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 수혜주가 어디에 있을까를 보면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타겟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어떤 범주로 어디 타겟으로 또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가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되겠고 범주 정도는 지금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 정도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난이도로 들어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여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게 또 중요한 일정이 이제 BOJ가 있어요. 우리 과거 이제 작년도 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BOJ 일정만
좀 등장하게 되면은 이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의견들도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발생했던 것처럼 지수가 막 10%씩 내려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BOJ의 금리 인상이 되면은 증시는 아무래도 단기간적으로는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부가 보면은 23일에서 24일까지 BOJ 진행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 출시 이후에 어떤 스탠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나 BOJ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자산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은 금리를 건들지 않았던 이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에 대한 여파, 트럼프가 아까 제가 키워드 잡아드렸던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들, 또 하나는 관세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일본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금리를 건들지 않았던 BOJ의 이력들을 좀 신뢰할 수 있겠죠.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수가 하나 제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이번 주에는 일본과 미국의 이슈들이고, 이게 아무래도 접목되어져 있다라고 보니까 보면서 가야 되는 측면들이 강하다. 그래서 변수가 많이 접목이 된다라면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증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눈치 보고 있는 게 그래서 더 정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려야 되는 게, 딱 봐도 이제 큰 수급은 안 움직이죠. 이제 대형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형 자금들도 멈춰 있는 이 타이밍에 굳이 우리가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쇼핑하듯이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 눈치 보는 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고 좀 지켜보는 형태로 이슈들을 맞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의 방향성을 딱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대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의 시사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포인트에서 알려주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첨단 산업 관련주 관심.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뭔가 로봇 얘기도 나왔고, 우리가 자율주행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실 것 같은데, 그 근거로는 어떤 부분 보고 계시는지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재료들은 다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해도 되고요.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큰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있을 텐데, 이 변동성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눈을 둬야 되는가가 중요할 텐데, 저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코멘트 드렸던 게 이 규제를 없애는 행정 명령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 드렸죠. 먼저 첨단 산업입니다. 이거는 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보면은 그 타겟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보면 반도체 칩입니다. SK 하이닉스부터 출발하는 이 HBM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관심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반도체, PSK 홀딩스. 지금 보면은 이 명칭이 바뀌었던 한화 비전이나, 제가 이수페타시스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까지 포함이 되는데, 일단 모멘텀이 다 겹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가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오늘 눈치 보기 들어갔죠. 이게 하루 이틀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찬스로 보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섹터고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작년 7월부터 해서 내려온 폭을 계산하지 마시고 지금 저점에서 올라온 폭을 계산하시면서 보면은 대응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저는 괜찮다라고 느껴지고요. 여기 덧붙여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유리기판이 되겠죠. 뭐 SKC나 이제 대장주들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기 같은 애들이 되겠고, SKC가 확실히 가볍긴 합니다. 전기에 비해서는. 여기 필옵틱스나 YC캠 이쪽 같은 경우는 뭐 JNTC도 있죠. 이쪽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막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호에 맞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오늘 튀었다가 또 내일 조정 나오는 구조로 갈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조정은 계속 우리 관심 안에서 노는 형태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유리기판은 게다가 이제 올해 출시가 예정되어져 있는 게 이제 SKC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테마색이 짙은 유리기판이랑 많이 간추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연구 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관련주가 줄어들고 있죠.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유리기판 올라갈 때 보면 막 종목 20개씩 올라갔는데 올해 보면 그렇게 안 움직이죠. 이거 더 간추려들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 대한 모멘텀을 판단하시려거든 SKC와 삼성전기를 필두로 해서 주가 퍼포먼스를 가늠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주들도 오늘 좋고 이제 내일부터 조정 나올 수 있는데 조정 나올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전이 되겠습니다. SMR이죠. BHI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엄청 좋죠. 오늘은 차익 물량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BHI,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전 KPS 다 뭐 유사한 향입니다. 여기다 작은 거 보시려면 우진엔텍이나 G2파워 뭐 이런 애들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보면 저가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쪽도 유사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 첨단 산업 관련해서의 규제와 더불어서 지금 에너지 관련 규제도 풀어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의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봐야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지금 원전 SMR이랑 지금 천연가스 쪽입니다. 그럼 이쪽은 우리 기업들 중에서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지재권 관련해서의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자꾸 시장에서 올라왔었는데, 물론 저는 그걸 리스크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 말은 시장이 판단하기에 악재가 해소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작년에 보면요, 체코, 대형 원전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로 보자라면 다른 에너지 기업들이나 다른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던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이 앞으로의 주가 퍼포먼스는 더 많이 기대되는 측면들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첨단 산업 관련된 애들 반도체, 뭐 유리기판, 뭐 원전, 여기에 덧붙이자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다 나열은 못 하는데, 뭐 로봇주나 자율주행 관련주, 이쪽도 보면은 가격 매력도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 타이밍에서 한번 3회, 4회, 막 5거래일 정도 쉬어가 버리면 주가가 세게 내려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가격 매력도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찬스가 많은 섹터다라고 구분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워낙에 그 첨단 산업에 해당하는 종류도 많지만은 여기에서 종목 고를 때 포인트는 가격 매력을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잘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하고 급락입니다. 이렇듯 실적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기준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녹십자는 또 실적도 안 나왔는데 이미 증권사에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만으로도 10%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규모로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이번 주 실적이 어떻게 변수가 될지 좀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글로벌부터 해서 실적 시즌이 출발했죠. 지금 미국도 보면은 금융주들 실적이 뭐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컨센치를 좀 하회하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좀 비실비실할 것 같다 하니까 또 주가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구조 띄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도 이게 시작할 겁니다. 이제 어닝 트레이딩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보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환율이 아직도 레벨이 높아요.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440원대 레벨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상태에서 고환율,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좋은 애들이 이 어닝 시즌에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라면 먼저 화장품입니다. 대장 VT 있겠죠. 그리고 실리콘투나 이쪽도 보면은 슬슬 조정 많이 나왔고 밑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고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서 APR이라든지 코스맥스, 그러니까 생산으로 보면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쪽도 사실은 지금의 레벨에서 기대되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화장품 종목들이 좀 조용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품이 작년에 주도주로서 활약했던 시즌 또한 실적 시즌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좀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내려가기 시작했던 것도 실적이 좀 꺾이면서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작년 한 해 화장품 수출 데이터 엄청 좋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료들도 좀 있고.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미국향을 띠고 있는 이제 인디 브랜드, 그리고 인디 브랜드의 플랫폼 실리콘2에 런칭되어져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들, 이쪽 정도만 타겟해서 보셔도 이번 실적 시즌에 화장품주들은 기대해 볼 법하다. 왜냐하면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컨센을 하회하는 수치들이 워낙 많이 나왔던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은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감이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앵커님이 간단하게 이야기 주셨듯이 기대를 많이 하면은 기대에 충족 못해서 내려가고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조금 올라가면 잘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이라고 보면은 너는 한 20점 맞을 것 같은데 50점 맞으면 잘한 거죠. 100점 맞을 것 같은데 90점 맞으면 못한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은 이번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고 기대도 많이 안 되는 측면 속에서 수출 데이터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실적주들 좀 얘기 드릴게요. HT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제는 실적주가 되어버렸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조선주 얘기할 때는 언제 좋아지나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대놓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가 라인에서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조선주들이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들, 워낙 많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치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베이스로만 우상향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더 뻗어 올리려면은 실적과 토대로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흔히 컨콜에서 등장하는 코멘트들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데 관련된 얘기들도 나와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오랫동안 들고 계셨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팔면서 보시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려올 걸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섹터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좀 방향이 다른 애들이 있는데 방산입니다. 이쪽은 제가 조정 나올 때 워낙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하락 이후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승은 다들 챙기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 프로그램 3포인트에서도 열심히 이야기를 드렸던 애들이 많죠. 근데 보면은 방산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려가 있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려왔다가 방산주가 다 조정받았던 시기가 있잖아요. 다 조정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상승이 나왔던 애들은 챙기면서 보되 그 이후로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쉬어가는 애들이 있죠. 한국항공우주나 또 다른 애들 올라가는데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이런 쪽은 찬스로 보셔도 되겠다. 참고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높게 찍히지 않았습니다. 매출 인직도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까지 고려한다라면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산주랑 조선주는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 방산주는 좀 선별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제가 더 막 하면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정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시장 활용법에 대한 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조선주로 목표가 도달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전에도 언급이 됐던 방산 섹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첨단 산업 우주항공 계속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을 12월 9일에 일찌감치 해주셨어요. 당시에는 27만 9천 원 매수가였고요. 벌써 3차 목표가까지 도달이 됐습니다. 3차 목표가 40만 원이었는데 지난주 14일에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은 44%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좀 조정을 받긴 하는데 급격한 조정이 아닌 상황으로 37만 7,500원 현재가인데요. 앞으로의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방금 코멘트 드렸던 거랑 유사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좋은 거는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좋은 걸 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사실은 좋은 실적은 당연하고 이 외에 추가되는 모멘텀들이 좀 붙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가셨던 분들, 제가 드렸던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챙기면서 보시되 저는 더 갈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의 범주로 두지 마시고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다음 목표가는 43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는 좀 챙겨주시고 또 일부 들고 있는 물량 43만 원 4차 목표가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연일 이런 탄탄한 종목군으로 목표가 도달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근우 전문가님 투자 방법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사실 주요 주제는 당연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행정명령도 제가 간략 코멘트 드렸고 트럼프의 정책 기조라든지 앞으로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방송 통해서는 사실 길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상세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한데 시간 관계상 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또 김근우 전문가 금분투자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되니까 트럼프 2기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실 분들 이쪽으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3포인트 마무리 짓겠습니다.